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업들은 모두 유튜브로 나중에 공유가 될 거고요. 혹시라도 못 받으셨다면, 소스를 못 받으셨다면 따로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챗 GPT, 티스토리에 발행하는 것까지는 지난 시간에 했는데, 티스토리에 발행을 한 다음에 그 카카오뷰에 연계된 걸로 티스토리를 걸어주면 티스토리에서 새로운 카카오뷰에 대한 광고가 뜨면서 그 광고를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수익이 본인한테 돌아오게끔 돼 있어요. 음. 어, 기존의 티스토리에서 알고 계시던 애드핏이나 애드센스와는 다른 겁니다. 즉 티스토리에다가 카카오뷰에다가 티스토리를 연결시켜서 카카오뷰를 티스토리 내용으로 자기 본인들의 링크 내용으로 하면 그 링크된 티스토리로 가게 되면 모바일 쪽에서 광고가 하나 더 붙어요. 카카오뷰용으로요. 그것을 눌렀을 때 발생되는 수익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다른 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방하고 연계된 그 코드이긴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글 쓰는 거는 챗 GPT를 사용을 하고 그 글 내용을 티스토리 채운 다음에 티스토리에서 카카오뷰로 모두 발행을 시킴으로 해서 티스토리에 있는 광고를 클릭하게 만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파티드님, 로비님, 친절한 매너티님, 예, 언리미티드님, 코리니코드님, 빠오님, 설탕님, 네, 한풍님, 네오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되는데, 이게, 뭐, 챗GPT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했고,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오늘은 뭐 깊게 딥하게 그 셀레니움이나 기초 설명 등을 좀 하는 시간은 아닐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뭐 리퀘스트나 막 이렇게 깊게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간단히 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돌리는 방법 이런 것들 위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놨는지 이런 걸로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챗 GPT 발행을 유튜브에 올려놨더니 어떤 분이 댓글에 달아두셨어요. 챗 GPT를 이용한 티스토리 발행은 티스토리 그런 글들로 인해 챗 GPT로 발행된 글들로 인해서 정작 그 사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못 가져오지 않느냐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있는데 사실 챗 GPT도 검색 엔진이라고 보면 되죠. 챗GPT도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검색된 결과이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검색 엔진에서 검색해서 따로 시간을 뽑는 것보다 챗GPT에서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더 좋다라고는 설명 못하고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냥 웹상에서도 검색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그게 결코 그 글이 과연 100% 맞는 얘기일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챗GPT나 웹에서 검색하는 검색 엔진이나 제가 보기에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그 댓글 달린 게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얼마만큼 챗GPT를 믿어야 되고 또 얼마만큼 챗GPT를 통해서 응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이거는 수순인 것 같아요. 수순이요. 예, 예, 반갑습니다. 코리니코드님, 설탕님, 로비님, 예, 빠오님, 친절한 매너티님, 예, 계속 들어와 주시고 계시는데요. 어, 일단 이걸 지우고 처음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부터 일단 요거 코드를 하나 드릴 텐데 코드의 구성을 잠깐 볼게요. 코드의 구성은 처음에 이게 코드의 전체적인 구성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메인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건 필요 없겠네요. 이거는 필요 없겠어요. 그냥 붙여 놓을게요. 메인부터 시작해서 한번 살펴보면 맨 처음에 이제 이 기본적으로 셀레니움 방법 즉 웹 브라우저를 갖다가 움직이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드라이버인 크롬 드라이버의 이니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티스토리에 대한 로그인 과정, 그 다음에 챗 GPT의 로그인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챗 GPT에서 그 다음에 티스토리도 마찬가지로 티스토리에다 글을 쓰기 위해서 로그인 과정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근데 이 티스토리 로그인이 결국에는 한번 가볼까요? 티스토리 로그인은 카카오 아이디나 이런 것들 입력받게 돼 있어요. 티스토리 로그인 하실 때 지금 무슨 목적이냐면 오늘의 목적은 챗 GPT를 통해서 티스토리를 발행하고 티스토리 발행된 걸 카카오 뷰에 있는 연결된 서비스에서 발행을 시킬 거라서 티스토리에서 쓰는 아이디와 그 다음에 카카오 뷰에서 쓰는 아이디가 동일해야 되겠죠. 자, 들어오신 분 중에 카카오 뷰에서 티스토리를 연계하는 방법을 모르신다 그러면 따로 검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튼간 티스토리에서 쓰이는 카카오 아이디와 카카오 뷰에서 쓰는 카카오 아이디가 동일한 환경일 때 해당 프로그램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디에도 메인문에서는 카카오 아이디를 입력을 받는 부분이 없어요. 메인문에서 보면 어디 부분에도 카카오에 대한 로그인 부분이 없죠. 왜냐 카카오 뷰를 이용하기 위한 카카오 로그인이 이루어질 듯한데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티스토리 로그인할 때 카카오도 로그인을 시켜버리니까 잠깐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챗 GPT에다 로그인을 했으면 챗 GPT로 이제 메이커가 챗 GPT에다가 질문도 물어보고 질문에 대한 결과도 나오고 그 결과 나온 것을 쭉 연계해서 티스토리와 카카오 뷰까지 연결시킬 거예요. 약간 함수를 좀 더 세분화해 놨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어차피 해당 프로그램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 그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은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나눠 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그 프로그램을 나눠 드리지만 제 프로그램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응용 프로그램을 나눠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응용하셔서 파이썬도 공부하시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SNS에 발행하는 SNS에 그 포스팅하는 방법도 배우시고 또 내부적으로는 세부적으로는 셀레니움이나 리퀘스트 방법도 배우시고 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제 프로그램을 적당히 이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그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있죠. 그래서 여튼간 챗 GPT 메이커에 가보면 이런 질문들을 해요. 이런 질문들이 결국에 요겁니다. 글의 전체적인 제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검색된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저장을 안 하시고 다시 검색 1번 누르시면 되고요. 중간중간에 마음이 드는 내용이 있다 하면 2번으로 계속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글을 쓰겠다. 그럼 자바스크립트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해줘. 근데 결과가 좋아요. 그럼 저장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바스크립트의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해줘. 했더니 결과가 나빠. 그러면은 굳이 저장을 안 하고 다시금 질문할 수가 있어요. 1번을 누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의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줘 라고 질문해서 결과가 좋다면 그때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중에 결과 나오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가지 질문에 대한 결과 값들이 각각 마음에 들으실 때 저장했을 때 그것들이 저장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제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자바스크립트의 산술 연산자에 대한 결과,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대입 연산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줘 라는 결과. 이런 결과들이 지금 두 개만 질문을 했다고 치면 두 개가 뭉쳐져서 티스토리에 발행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4번을 누르시면 티스토리에 바로 포스팅이 되고요. 3번을 누르시면 그동안에 저장되었던 1번을 통해 검색하고 2번을 통해서 저장됐던 내용이 삭제가 되고요. 그럼 처음부터 1번부터 검색하셔서 다시금 시작하시면 되고요.
4번은 바로 티스토리에 포스팅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티스토리 포스팅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는 마지막 티스토리에 업로드된 그 글을 카카오뷰로 발행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네. 자, 다시 설명드리지만 왜 티스토리를 발행을 해야 한 다음에 카카오뷰에다 발행을 해줘?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카카오뷰에서는 티스토리와 연결을 시켜서 카카오뷰에 티스토리를 연결해 놓으면 티스토리의 링크를 카카오뷰의 보드뷰로 발행을 하게 되면 그 발행된 카카오뷰가 아니라 발행된 티스토리 위 상단에 광고가 붙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잘 이해를 못 하시겠다 그러면은 카카오뷰와 티스토리 연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챗GPT와 티스토리인데 왜 카카오뷰가 갑자기 들어오지?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뒤에 이제 6번, 7번 계속 붙겠죠. 티스토리뿐만 아니라 워드프레스, 각각 SNS 다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티스토리와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색인 과정이 당연히 들어갈 테고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설탕님, 코리니코드님, 빠오님, 언리미티드님, 친절한 매너티님, 로빈님, 파타트님, 용감한 하프물범님. 웬만하면은 그 메인방에 쓰시는 걸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윤수님, 워프초보님, 시크님, 제이님, 실장님. 네.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직접 시켜볼게요. 시켜보고 뭐 오늘은 깊게 딥하게 셀레니움이나 리퀘스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전에 티스토리 챗 GPT로 티스토리 발행 관련된 건은 발행된 거를 이미 했었는데 버그들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성이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때 들으셨던 분들도 다시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풍님, 인잔 북극공님, 예, 반갑습니다. 계속 들어오시네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 볼게요. 자, 프로그램 시작은 해당 프로그램은 아시겠지만 파이참을 씁니다. 파이참 메모장에 좀 열어볼까요? 이 환경을 계속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매번 써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파이참입니다. 파이참에 파이썬에 플러스 파이썬만 있으면 되겠죠. 파이썬 파이참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 실행 방법 오른쪽 클릭해서 실행을 눌러주시거나 또는 상단에 실행 눌러서 런 시켜주시거나 아니면 요걸 눌러주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처음에 하게 되면 크롬 드라이버 즉 셀레니움을 사용하기 때문에 크롬 드라이버가 열릴 테고요. 크롬 드라이버가 열리면서 이니셜 하는 과정 거치고 카카오에 로그인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카카오 로그인 하는 과정은 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입력하는 부분은 제가 따로 창에다가 입력을 할게요. 네, 그러면은 2단계 인증을 또 거치는데 2단계 인증 아주 귀찮죠. 2단계 인증을 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카카오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2단계 인증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2단계 인증 과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2단계 인증을 과정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정보라서 제가 지금 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곧 보여드릴게요. 자, 티스토리에 로그인이 됐고 로그인 되자마자 챗GPT 로그인을 하게 돼요. 이 과정을 보시면 되죠. 티스토리 로그인은 3분 안에 완료를 해줘야 되고 스톤 과정 로그인 스톤 과정 챗GPT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하게 됩니다.
로그인 했을 때 챗GPT는 기본적으로 구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 막아놓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메일로 직접 이메일이나 사인업 과정 통해서 다시금 만들려고 했죠. 구글 아이디나 마이크로소프트 아이디로 사용하지 마시고 새로 만드셔서 아이디어 패스도 만드셔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구글에서 만들었던 아이디의 전화번호 인증이 중복돼서 안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데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로 만드셔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정하다고 알아서 팝업 창이 닫힐 테고요. 이제는 이걸 사용해서 작성을 할 거예요. 자, 제목을 지정을 할 건데 제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떤 주제로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프롬프트에 대한 공부는 직접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프롬프트 안에 어떤 걸 제가 넣어놨냐면 이걸 넣어놨어요. 코드 부분에 보면 마크다운 형태로 알려줘, 공백 포함 700자 내외로 작성해줘. 마크다운 형태로 알려줘, 공백 포함 700자 내외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챗GPT는 기본적으로 웹이나 3.5 버전 같은 경우에는 토큰이 4098자인가요?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한글 형태로 바꾸면 형태서 포함해서 700자 또는 600자, 어떤 분은 830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중간에 700자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마크다운 형태로 해줘라 한 거는 H1, H2 태그부터 시작해서 제목과 글에 대한 구분을 지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한 부분의 프롬프트는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즉 질문이 쭉 있겠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마크다운 형태로 알려줘, 공백 포함 700자 이내로 작성해줘 가 아마 붙을 거예요. 자, 그 전에 이제 제목을 0번을 입력해서 제목을 입력해 줄 거예요. 오늘의 주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뭐 연산자라고 합니다. 제목이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을 눌러서 검색을 해요. 1번 눌러서 검색할 때 검색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검색할 수 있는 프롬프트는 제가 적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산술 연산자에 대해 알려줘 라고 적어서 엔터를 치게 되면 페이지 새로 고침이 되면서 해당 질문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문 내용 뒤에 덧붙여서 마크다운 형태로 알려줘, 공백 포함 700자 내외로 작성해줘도 플러스로 붙죠. 여러분들 그 부분은 마음에 안 드시면 지우시면 돼요. 코드상에서. 자, 자바스크립트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덧셈 뺄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도 만들어주고 빼기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할 겁니다. 근데 이 공백포함 700자 내외로 작성해줘 하더라도 그 부분이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토큰에 대한 문제 이슈는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요. 그 부분의 해결점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700자 내외로 작성하죠. 어느 정도까지는 작성은 해주더라고요. 자, 질문을 중간중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지금 끊기잖아요. 이거를 실은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랑 프롬프트를 좀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양에 맞춰서 딱 작성이 되는 반면에 어떤 때는 그 작성이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결과로 나온 값이 이 부분이 지금 HTML을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HTML을 그대로 복사해 와서 그거를 t스토리에 있는 HTML이라는 작성 HTML로 해서 붙여넣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따오는 거를 그러니까 어떤 한 태그를 기준으로 어떤 한 태그와 속성을 기준으로 해서 부분을 따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continue나
please continue나 뭐 이런 식으로 써더라도 계속해서 작성해서 써더라도 이게 아마 중간에 끊길 거예요. 그건 제가 좀 고민을 더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저장을 누르고요. 저장을 누르고 저장이 되면 HTML 형태가 이런 식으로 쭉 당겨서 저장이 될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티스토리에다 발행을 할 거고요. 근데 나는 한 가지 더 검색을 하고 싶어. 그러면 1번 누르시고 검색 프롬프트인 자바스크립트 이번에는 대입 연산자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치면 뒤에 마찬가지로 700자 내에 써줘 마크다운 형태로 해서 이게 붙은 상태로 아마 검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40초 제한이 걸려 있지만 실제로 그 시간 이후에도 상관없이 이거는 그냥 일단 40초를 기준으로 30초를 기준으로 해서 나눈 거고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30초 이후에도 글이 써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 글은 저장 2번을 통해서 저장이 다 될 겁니다. 엄미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엄미님 오랜만은 아니군요. 매번 들어와 주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장 2번 누르겠습니다. 2번 눌러서 저장을 또 시켜요. 이 저장된 컨텐츠는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질문한 내용과 두 번째 질문한 내용이 합쳐 있습니다. 합쳐 있어요. 첫 번째 질문한 내용이 뭐였냐면 자바스크립트 산술 연산자에 대해 설명해줘였고 두 번째는 자바스크립트 대입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해줘였습니다. 자, 글의 성격이나 프롬프트는 여러분들이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 기본 디폴트로 들어가는 내용 또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에 대한 연구는 여러분들하고 저와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래서 바로 4번 포스팅을 해볼게요. 4번 포스팅. 티스토리가 열려 있었나? 잠깐만요. 티스토리 블로그 없네? 죄송합니다. 이거 배포용을 제가 돌려버렸네요. 아하, 여기 배포용을 제가 돌려서 이 티스토리 주소가 없었네요. 쏘리입니다. 쏘리. 다시 할게요. 예, 다시 할게요. 예, 티스토리 주소 적혀 있는 걸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코드 받으시면 티스토로 본인 주소 적으셔야 되고 맨 마지막에 역슬래시는 표시 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카테고리 하나만 적어주시면 티스토리에 대한 정보들도 다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뷰를 입력하실 때는 카카오뷰에 있는 본인 채널 아이디가 있어요. 어디다 발행을 할 건지 그 채널 아이디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금 한번 로그인 하는 과정이 있어서 로그인을 하고 올게요. 잠깐만요. 그럼 2단계 인증 아마 될 거고요. 2단계 인증을 받고 바로 화면 보여드릴게요. 제가 개인정보가 있어서 네. 이 2단계 인증은 정말 좀 싫습니다. 싫습니다. 네, 2단계 인증으로까지 거치면 티스토리 로그인이 이루어지고요. 티스토리 로그인이 이루어지면은 챗GPT 로그인 하라고 그랬죠. 챗GPT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나오면 이제 팝업창 닫아줄 테고요.
네, 펌프 닫아도 되고, 이 질문에 대한 리스트가 나올 거예요. 리스트 나오면 제목 적어주고 자바스크립트 연산자 라고 제목을 지어줬고, 1번 검색을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산술 연산자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치면 뒤에 기본적으로 붙는 게 붙을 거예요. 붙고 기본적으로 붙는 부분인 마크다운 형태로 알려줘 뭐 공백 포함 700자 이런 식으로 적혀줄 거예요. 이게 챗GPT가 그때마다 이게 내용이 다르죠. 아까 보셨죠? 아까랑 지금 내용이 다른 거 보시죠.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나 중복성 없이 쓸 수도 있고 하니까요. 이번엔 정확히 700자 내외로 막 쓰려고 노력을 한 것 같네요 챗GPT가. 그래서 2번 눌러서 저장을 하고, 저장을 하면 HTML 문서가 이렇게 저장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다시 내용을 묻습니다. 다시 검색을 통해서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 대입 연산자에 대해 설명해줘 라고 칩니다. 그러면 입력이 되겠죠. 입력이 돼서 다시 또 마구마구 쓸 겁니다. 맞나요 저게? 아까와는 다른 완전 결과를 주네요 진짜. 그죠? 자, 이거를 제가 챗GPT 웹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단 무료면서 퀄리티가 3.5 터보보다 좋아요. 네. 이게 모델이 속안에 있는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좋아서 사용합니다. 좋아서 사용하고, 이게 나중에는 아마 8000 토큰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4.0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웹을 사용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 3.5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2번 누르면 2번 요번에 저장된 것들은 2번을 그냥 눌러버렸네. 예, 하여튼간 이게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이 합쳐 있죠. 지금 1번, 2번 나눠져 있잖아요. 이렇게 1번, 2번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저장 눌러서 그냥 3번 이렇게 저장이 되어버렸네요. 이것도 제가 예외 상황을 좀 처리해놔야겠네요. 아무것도 입력 안 되면. 그죠? 그 다음에 포스팅 4번으로 바로 포스팅 해볼게요. 아니요. 이게 HTML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카테고리는 적은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제목과 이거는 이미 입력된 제목, 그 다음에 HTML은 그 부분을 따온 거, 그리고 저장을 누르게 되는데, 여기서 임시 저장으로 빠지게끔 만들어 놨어요. 제가 임시 저장. 네, 일부러요. 일부러. 그래서 이것을 수정을 하려면 수정을 하시면 돼요. 일부러 그랬습니다. 일부러. 약간 수동이. 그래서 3번 지금 작성되는 거 완료 그냥 눌러주시면 일단 되는데, 여기다가 이미지나 이런 것들 추가하실 분이나 내용 또는 제목 등을 수정하실 분들은 하시라고 임시 저장으로 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그래서 발행을 일단 하면 자바스크립트 연산자라는 게 발행이 되겠죠. 네. 예. 내용은 그대로 가져와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프롬프트를 좀 연구를 해야 돼요. 이건 뭔가요? 프롬프트를 좀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일단 주제에 맞춰서 되어 있는데 마크다운 형태로 형성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그 다음에 티스토리 발행이 끝났다면 이제는 카카오 뷰로 갔다가 이 티스토리에 발행된 요거를 연결시켜서 카카오뷰에 포스팅을 해볼게요. 포스팅하면 5번 그냥 눌러주면 되겠죠. 5번. 제가 좀 개인정보가 나올지 몰라서 살짝 숨기겠습니다. 살짝 숨기고 바로 개인정보가 넘어가면 네, 넘어가면 바로 넘어갈 수 있네요. 네. 보드 제목이나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티스토리 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사용해서 채워질 테고요. 그다음에 연동된 티스토리가 아마 붙을 겁니다. 요게 붙어서 여기 콘텐츠 안에 들어갈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지금 그 이미지가 없는 상황이랑 그걸 구분하려고 중간에 팝업이 하나 떴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드가 하나가 발행이 됩니다. 네, 발행이 되면서 바로 챗GPT로 돌아오게끔 뷰를 열어놨어요. 실제 뷰가 잘 열렸나? 아까 잘 들어갔을 거예요. 네, 잘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티스토리에다 발행을 시키는 구조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붙겠죠. 이 프롬프트에 대한 연구도 좀 계속 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글이 어떤 종류냐에 따라 또는 성격에 따라서 프롬프트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아까 보듯이 완전 차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었죠. 큰 주제 보통 5개로 해가지고서 검색 결과를 계속 5번 저장한 다음에 그 HTML을 붙여 넣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카카오뷰와 티스토리랑 연결된 상태에서 카카오뷰에 발행을 하면 티스토리에 광고 수익을 더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 또한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티스토리 말고 워드프레스나 기타 SNS로 뿌릴 예정이고요. 그것을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이니까 중간중간에 이 챗GPT 내용은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를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코드를 제가 좀 이따 나눠 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스토리 아시죠? 근데 카카오 스토리 왜 해? 라고 지금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카카오 스토리가 있고 카카오 채널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 채널이 있어요. 두 가지에다가 발행을 할 건데, 카카오 스토리 그거 지금 아무도 안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자동화의 범주는 모든 SNS입니다. 따라서 단 하나의 조회수가 나오더라도 발행을 시키려고 해요. 그거를 중간중간에 그 SNS 플랫폼들을 하나씩 이렇게 점유해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나눠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 채널 스토리도 유입이 들어와요. 와요. 단 하나의 유입이라도 저는 잡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카오 스토리에 관심이 없은 분들은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하나의 유입원으로서 만들고 싶은 분들은 다음 주에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익스프레스를 안꼬님이 좀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쿠팡이나 뉴스픽이나 지금 여러 가지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존 익스프레스를 아마존을 한번 크롤링 해가지고서 그 상품명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서 뽑아내려고 하거든요. 그건 아직 예전에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해본 적 있는데, 그거 기본 코드로 해가지고서 한번 다시금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시간은 아마 다다음 주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카카오 스토리와 카카오 스토리 채널 부분입니다. 미리 좀 알려드렸고요. 자, 이거를 오늘 나눠 드릴 건데, 이거를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오늘 들어와 주신 분들도 몇 분들 있겠지만, 다른 쪽에 제가 다른 그룹에서 다른 방식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일단 그 겸사겸사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혹시 소리는 들리시죠, 지금? 1번 한번 써주시겠어요? 네네네. 네, 아무도 안 들으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코드 오늘은 좀 그냥 코드에 대한 깊은 설명 뭐 이런 거는 지난 시간에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셀레니움이나 리퀘스트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고 딥하게 제가 아는 선에서는 계속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근데 오늘은 일단은 GPT 활용한 티스토리 카뷰 내용이었습니다. 네. 이 내용은 지금 오픈방을 통해서 해당 코드는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오픈방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오픈방을 좀 알려드릴게요. 챗 GPT N잡방에 챗 GPT 방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지금 혹시라도 안 들어와 있으신 분들은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거기를 통해서 제가 코드는 전달해 드릴게요. 혹시 다 들어와 계신 건가요? 로빈님 들어와 계신. 예, 안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들어오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버그나 뭐 프로그램이 좀 더 뭐 어떤 면에서 어드밴스드 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이 오픈방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같이 좀 얘기도 해보고 피드백도 하면서 계속 프로그램은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막 이거 왜 이렇게 짰어? 막 이런 식으로 뭐라 하시면은 슬플 거예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네, 피드백 주시면 같이 하면 될 거예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사실 GitHub에다 올려서 간단한 거라도 같이 코딩을 업스트림에다가 올리는 거라서 코딩을 이렇게 코어로 계속 짤 수 있는 GitHub에다 올리려고 하긴 했었는데 일단 코드가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정리된 다음에 그런 과정은 같이 진행은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파이썬을 공부하는 입장이고 또는 SNS 쪽으로 공부하는 중이고 하기 때문에 같이 그 프로그램도 같이 공부하고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넷바오님, 네. 자, 코드는 아직 들어오신 분 없나요? 안 들어오시면 들어오세요. 네. 다시금 한번 근데 말씀드릴게요. 코드 받으시면 여러분들의 티스토리 주소 마지막 제가 누님 말씀드린 마지막 역슬래시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티스토리 주소 적어주시고요. 업로드 대상이 되는 티스토리에 여러분들의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카테고리를 쌍따옴 표시 안에다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카카오 채널에 가면 관리에 카카오 채널 관리센터에 관리의 상세 설정 가보면 거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채널에 대한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채널 아이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카카오뷰 발행할 때 여러분들의 카테고리를 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테크 쪽이면 테크 쪽, 실시간 뉴스 쪽이면 실시간 뉴스,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이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처럼 아까처럼 뭐 프롬프트에서 약간 결과물이 약간 빈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빈약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빈약하게 나오는 거는 프롬프트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느냐 또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그 프롬프트에 의해서 챗GPT가 답을 해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챗GPT에 있는 결과물 입력돼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그 HTML을 그대로 따오기 때문에 물론 그 그대로 따와서 T스토리의 자바스크립트에 안 먹을 수도 있겠죠. 안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HTML 구성이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굳이 다시 그 글의 내용 텍스트만 가져와서 HTML 형태로 구성을 하지 않았어요. 챗 GPT 본 프로그램은 챗 GPT에서 나온 결과물에 대한 HTML을 그대로 따왔습니다. 네. 자, 프로그램을 나눠드릴게요. 프로그램 받으시면 2번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자, 프로그램 나눠드릴게요. 배포용 자동 발행 카카오뷰. 여기 있다. 네. 받으시면
2번 적어 주시고요. 2번 적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다 받은 다음에 제가 코드를 삭제를 할 거기 때문에 다 받으시면 2번 적어 주십시오.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 그 지금 들어와 보신 분들 프로그램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라 뭐 SNS 쪽의 지식도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많아서 저도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서로 도움이 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잘 아는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아는 부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윈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받으신 것 같은데, 네네. 채팅창에도, 예, 감사합니다. 받으신 것 같은데, 코드는 삭제 바로 할게요. 네. 아마 기존에 있으신 분들 다운 받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 계속 업데이트 될 때마다 챗GPT 내용은, 내용 공유해드리고, 우리 방에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릴 거예요. 피드백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안 된다 또는,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주시면 저도 같이 해보고요. 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변경해 가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지 됩니다.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따로 또 이제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다음 주에 우리 카카오 스토리 채널 다음 주에 우리 아마존 익스프레스 저도 뭐 잘 모르겠어요. 지금 봐봐야 돼요. 그거에 대한 부분 다 다음 주에 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쿠팡 말고 우리 새로운 것들 같이 해보면서 또 시도해보죠. 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요. 녹화 중단할 거고요. 유튜브에 해당 내용은 오늘 한 내용은 그대로 공유가 될 거니까 그렇게 하고 또 다음이나 다다음 시간에 리퀘스트나 셀레니움에 대한 깊은 설명은 그때 맞춰서 또 시간 날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요.